Hi,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드릭 잉글리시에서 영어 발음을 맡게 된 세드릭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어 발음. 영어 발음 때문에 골머리 썩으신 분 많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영어 발음에서 해방시켜드리고 영어 발음의 마술사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요? 네, 영어 발음의 실체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먹어보지 못한 맛을 낼 수 없다. 보지 못한 것을 그릴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영어 발음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어 발음의 실체를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요. 영어 발음을 홀라당 베껴서 영어 발음의 실체를 보여주고 걔네들이 어떻게 영어 발음의 소리를 만들어내는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학생들한테 영어 발음은 마술과 같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마술 보면 재미있죠? 갑자기 동전이 사라지고 카드가 바뀌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마술사한테 한 번만 더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술사가 똑같은 추익을 한 번 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는 한 번만 더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아무리 보셔도요. 그 마술을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마술의 트릭을 정확하게 배운다면 여러분도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가 있고 많은 연습을 하시면요. 좋은 마술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영어 발음도요. 절대 무작정 하지 마시고요. 그 방법을 배우고 그 방법을 열심히 연습하면 훌륭한 영어 마술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 발음을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한국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게 한국을 떠난 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데요. 제일 먼저 제가 여기 와서 발음을 가리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영어 발음 무엇보다 발음이 억양이 중요해. 에이, 큰 소리로 해야지. 아니면 그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갖고 시작해라. 아니면 입을 크게 벌려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그 정도는 나도 알지. 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이것들은요. 여러분한테 발음을 잘못하게 해주는 그런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정보를 여러분한테 주신 분들, 선생님이나 아마 강사분이실 텐데요. 그런 분들의 발음이 어땠습니까? 별로 좋지 않았을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한테 드린 어드바이스는 절대 효과적이지 못할 겁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본론에서 하나하나씩 풀어드리는데요. 이 강의는 깁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이 샘플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분들의 강의를 많이 보았습니다. 샘플 강의를요. 그러면 많은 분들은 우리는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다. 아니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한다.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먹어봐야 맛을 안다고요. 보여드려야지 그 맛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어 억양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강세는 어떻게 나오고 연음이나 그런 모든 등등을 조금씩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발음은 무엇구나 그 정도의 실체를 볼 수가 있고 내가 어떤 내용들을 배우겠구나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영어 발음의 종착역은 무엇입니까? 제가 영어 발음을 가리킨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거 아야어야 해가지고 되느냐? 아니면 혹은 다 그것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발음의 종착역은요. 영어의 글을 보고 낭독하는 낭독법. 제가 여러분한테 영어 글을 드리면 잘 읽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 머릿속에 있는 말을 원어민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유창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원어민이 하는 말을 제가 척척 알아들을 수 있는가? 듣기. 이 세 가지가 영어 발음의 종착역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First, 억양을 창조하지 마라.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영어와 영어 발음을 혼동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 영어가 음악이라면요. 영어 발음은 연주법을 익히는 겁니다. 즉, 영어 발음을 배운다는 것은요. 영어의 연주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연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악보를 보고 정확히 연주하는 겁니다. 절대 악보 이상이나 이하도 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노래방에 노래를 부를 때 내가 갑자기 기분이 난다고 동해물가 부를 때 동해물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말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억양을 창조하지 마시고요. 발음 기호에 나와 있는 억양을 정확히 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영어 억양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성조와 강세입니다. 여러분이 성조와 강세를 정확히 알게 되면요.
억양은 자연적으로 습득이 되는 거고 성조와 강세를 모르면서 영어 억양을 하시게 되면 곡을 모르시는 분들이 가사만 보고 적당히 노래 부르는 그런 경험 있으시죠? 노래를 부르려고 그러는데 곡을 잘 몰라요. 그러면 적당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색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하실 때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자신감은 어디서 비롯된다고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있으면요, 자신감은 누구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영어 성조가요,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영어 성조라는 것은 절대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마치 음악의 음계를 치고 박자를 맞추는 것처럼 정확하게 벌어집니다. 자, 영어에는요, 이자 소리가 3개가 있습니다. 한글에 해당되는. 그 중에 하나는 자음이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영어의 이자 소리가 3개였다? 놀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네. 만약 여러분이 놀라셨다면요, welcome. 잘 들으신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갖다 많이 배우실 겁니다. 제일 먼저, 단음, 장음. 얘가 장음이고, 얘가 단음인데, 한 가지 또 조심하실 것은 뭐냐면요, 명칭에서 정의를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잔머리라고 그러는데요. 아, 장음, 긴 소리구나. 그러면 길게만 내주면 되겠지. 단음은 짧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명칭은 명칭, 정의는 정의입니다. 명칭 뒤에 많은 경우 깊은 정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 정의를 아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음은 꺾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길어질 수 있는 소리지만 길다고 하여 무조건 장음이 되는 건 아니다.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적당히라도요, 제 소리를 따라 해보십시오. 이자 소리를 내는데 입술을 약간 당기면다가 풀면서 이 해보세요. 꺾임이 있죠. 어느 정도의 요 정도입니다. 너무 낮지 않고 높은 상태에서 적당히만 해보세요. 오늘은요. 이 꺾임이 있었죠. 얘는 꺾임이 없습니다. 제가 호흡법도요, 본 강의에서 자세히 가르쳐 드리는데요.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영어에서 가장 깊은 내공은 호흡과 성대 조절에 있다. 그래서 빠다 발음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것도요, 실은 성대와 호흡에서 다 나옵니다. 자, 이 소리는 이 정도의 호흡법을 이용해서 이 정도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이 상당히 어색하다고 그러면요, 이런 소리를 안 내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전에서 좋은 발음이 나오지 않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 먹다, 그리고 뭐 그것, 이럴 때 보면요, 꺾임이 얘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위에하고. 따라해보세요. eat. 꺾임을 느끼세요. 그 다음에 얘는 eat. 조금 자연스럽게 하면요, eat. 이런 소리 나죠? 그겁니다. 무조건 하시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eat.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배우셨어요. 그럼 여기다가 s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얘는 자리. 어떻게 해요? seat. 얘는 sit. eat, seat. heat. 이거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거 참고해보세요. hit. 때린다고 하면요, hit. 만약에 뭘 데핀다, heat. 이거 실제로 있었던 제 학생이 얘기 준 내용인데요. 미국에 갔는데 이 히터가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밑에 전화를 걸어서 히터 프로블럼. 그러니까요, 밑에서 who's hitting 자꾸 그러더래요. 그래서 no, 히터 프로블럼. 그러니까는 나중에 겨우 넘어갔다고 그러는데요. 제 강의를 듣더니 그러더라고. 내가 그 꺾는 걸 몰랐군요. heater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걸 히터 하니까 이 사람은 누가 치냐고 자꾸 물어보는다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꺾어만 주식이 되면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heater.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요, 막 이렇게 곤란한 적만 있는 게 아니라 망신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LA는요, 바닷가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발음이 되느냐? 이렇게 또 휘입니다. 그러면 beach, 이런 기분으로 발음합니다. beach. 그런데 한국 분들은 어떻게 발음하십니까? 이 해서 비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원 뜻은요, 않게라는 뜻인데요. 조금 더 미국식으로 발음하게 되면 beach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발음을 하게 돼요. 이 욕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요, 멀쩡한 단어를 욕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의 조각 아니면 평화 이런 뜻을 의미하는데요.
발음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다르다고요? 철자가 다르기 때문에? 아닙니다. 발음 기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peace, 얘도 peace. 그래서 이런 경우도 발음을 배우시다 보면요. 상식도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이 절대 철자를 보고 발음을 구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서 조금 더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경우에서도 만약에 여러분이 짧은 소리 했다. pass. 그럼 뭐가 됩니까? 네, 오줌이 됩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무슨 말 했는지. peace, pass. 이것도 제가 왜 가지고 나왔냐면요. 옛날에 어떤 분이 텔레비에서 연습을 하는데 평화로 하면서 peace 해야 되는데 peace 하니까요. 듣는 사람이 오죽 망신당합니까? 이건 텔레비에서 나온 걸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텔레비 나가서 평화를 외치실 때 peace 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다음에요. 발음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장에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읽을 때 먹어라. 명령형이죠. 먹어라. 아니면 이것은 먹는다. 긍정문이죠. 이럴 경우에 앞에서 우리가 배운 성조, 소리의 꺾임을 정확하게 하게 되면요. 억양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억양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발음하셨죠? eat it, it. 그래서 원래는 eat it, 딱딱하게 하면 이렇게 eat it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것도 본강에서 다 다루지만 flap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한글 리을 정도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eat it. 어디가 휘었죠? eat it.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먹는다 그러면요. 보세요. it eats. 이 정도로 시작해서 it eats. eat it. 이래서 이 두 소리를 혼동하는 원어민은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충분하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듣기나 말하기는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소리를 내고 정확한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소리를 기대하는 원어민한테 여러분이 만약에 eat 하게 되면 이게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 아주 혼동스럽습니다. 그래서 원어민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모든 영어 모음은요. 이 성조를 바탕으로 억양이 나온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어에서 우자 소리도 몇 개가 있냐면요.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그런데 이때도 하나는 자음입니다. 그래서 2개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정확한 발음법은 그냥 나중에 또 본강에서 보기로 하시고요. 이 두 소리는요. 사뭇 다릅니다. 하나는 장음, 단음. 소리의 길이, 여러분이 생각할 꺾임도 있겠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입술 모양도 다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 두 소리를 구분 못하는 것은요. 한국의 발음의 현실점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 소리는요. 햇바람을 불듯 우 이러면 소리가 이렇게 휩니다. 얘는 잘 보세요. 입술을 조금 벌린 상태에서요. 짧은 호흡으로 이 정도 소리가 납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색하시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내본 적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소리를 한 번도 제대로 발은 적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단어 한국 분들이 엄청나게 혼동된다고 하십니다. 오늘부터는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수영장 이 소리가 나옵니다. pool 당긴다 포 거의 의에 가까울 정도 소리가 납니다. 포 그 다음에 바보 fool 그 다음에 배가 찼다 가득 찼다 fall. 자, 이게 제일 먼저 단음인지 장음인지 맞춰보세요. 정확한 소리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fool 휘었습니까? 안 휘었습니까? 요걸 물어봅니까? 단어를 듣는 게 아닙니다. 휘었나? 안 휘었나?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많이 하다가 보면요. 단어가 척척 들립니다. fool, fall.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하실 것은요. 많은 분들이 철자를 보고 발음을 알려고 하시는데요. 여긴 다 오가 있습니다. 다 장음이구나. 오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철자를 보고 발음하시는 분 가끔가다 한 번씩 심하게 망신당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그런 경험 없겠습니까? 자, 이때는요. 이렇게 휩니다. moon. 여러분 요것만 한번 따라해보세요. noon. 정오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 good afternoon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요. good afternoon. 많이 들어봤죠? 바로
그 모든 원어민들은요, 요 성조를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요 부분만 신경을 쓰세요.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발음되느냐? 짧은 소리로 발음됩니다. 입술을 조금 벌리시고요. 거의 은지, 운지, 혼동되는 소리로 지금은 좀 내보세요. 그러면 cook. 요거 콩글리시입니다. 보세요. 쿡, 쿡. 입술이 모인 소리죠? 쿡, cook, cook. 그 다음에 book. 그래서 만약에 요리책이다 그러면요. 쿡북이 아니라요. cookbook, cookbook. 어떤 게 더 원어민 소리 가까운 것 같아요? 쿡북, cookbook.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cookbook. 붙여서 cookbook. 아하. 그 다음에 요것도 한국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이 소리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 한글에서도요. 기어다니는 개하고 멍멍 짖는 개의 발음이 다릅니다. 개. 정확하게 발음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분들은 이 구분을 거의 알지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알아들으시는데요. 영어에서 이 두 소리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소리를 구분력 있게 내지 못하시면, 듣지 못하시면 바로 문제가 됩니다.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거다? I don't think so. 예. 자, 여기 한번 가르쳐 드리는데요. 이것도 듣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소리를 낸다는 것은요, 조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내가 노래를 잘 못 불러도 이 사람 저 사람 누가 노래를 잘 부르는지는 금방 안다. listening이 speaking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한 1, 2년 정도만 미국에 사시면요. 상당히 잘 듣게 돼요. 1, 2년 살아가지고 발음이 좋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요?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방법을 아시면요. 1, 2년이 아닙니다. 한두 달에도요. 차이가 축축 나는데 물론 제대로 이렇게 바뀌려면 한 몇 달 정도는 걸리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꾸준히 들으시면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 두 소리의 차이는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턱의 벌려진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턱이 벌려진 정도만 들으면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이 두 소리에 벌려진 걸 제대로 못 내주시는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상당히 혼동되시는데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턱이 많이 벌어진 소리와 조금 벌어진 소리. 제가 입을 한번 가리고 해볼게요.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조금 벌어진 것 같아요? 만약에 혼동이 아마 많은 분이 맞추셨을 거예요. 혼동이 됐다면 반대 소리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요게 조금 벌어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들을 때는요. 단어를 듣지 마시고요. 발음을 배울 때 첫 순서는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단어를 듣는 게 아닙니다. bed, bad, bed, bad. 그 다음에 head, head. 이때 발음 끼어들은요. 다 여기서 어떤 발음이 되냐면요. 다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철자는 무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요. 제가 발음 끼어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발음을 가르쳐 드리는데 지금은 그냥 편리상 철자를 사용합니다. head, head. 요거 보시고 side나 said라고 하시는 분 많은데요. 절대 그렇게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said, said. 이렇게 발음해 주시고요. 이쪽은 약간 좀 꺾어주시는 건 좋아요. 때요. 그래서 정도 소리를 두 번에 이어서 낸다. 얘는 를 한 번에 짧게. 많이 따라 하시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한번 너무 심하게 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요를 bad. 이 정도로 한번 휘어보세요. bad, bad, had, sad, sad. 이거 제가 조금 과장을 집어넣어서 많이 여러분한테 마치 국민학교 수준으로 가르쳐 드리는데요. 제가 조금 빨리 해볼게요. sad. 턱이 많이 벌어졌습니까? 소리가 휘었습니까? 잘 모르시겠다고 반대거나 해드리겠습니다. sad. 그 다음에 had.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테스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여러분한테 제가 이 단음 이와 장음 이의 꺾임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그 다음에 요 두 소리를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요. 그의 침대, 그는 나쁘다. 발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철자를 보면 물론 완전히 다른 표현들입니다. 이때 제가 발음표를 써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하. 그러면요. The next one is 예, 다릅니다. 여기는 아까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때도 his bed. 이런 거 보면 잠깐만 발음을 잘 해볼게요. his bed. 조금 벌려서 이 정도 호흡으로 끝납니다. his bed. 얘는요, his 에다가 bad. 그러니까 he's bad. 걔는 안 좋다. he's bad. 여기는요, his bed.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조를 정확하게 알고 이를 강세로 정확하게 주게 되면요, 억양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뒤에서 제가 조금 더 문장으로 들어가면서 모든 걸 보여드리겠는데요. 계속 강의를 지켜봐 주십시오. Second, 정확한 listening도 정확한 발음에서 비롯된다. 여러분 중에 아마 listening 때문에 문제가 많은 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은 단어를 들어보셨어도 큰 발전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listening을 하실 때도요, 발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발음 아시죠? 이 단어? 어떻게 발음하십니까? onion. 우리가 많이 그렇게 사용하죠. onion. 또박또박 해볼게요. onion. 원음인지 알아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onion 하면은요, 못 알아듣습니다. Why? 이음절 단어입니다. 어떻게 발음하느냐? 여기 보면요. 여기까지가 이름들입니다. 해보세요. 두 번째는요. 이언이 아니라요. 붙여서 거의 연 있잖아요. 날려다니는 연. 년. 좀 소리 다릅니다. onion. 마치 언년이 그런 이름 비슷하죠. onion. 그렇게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이 onion을 기대하고 있으면요. onion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지나가고 맙니다. 제가 해볼게요. onion. 정확한 구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한 발음을 알고 있어야지만 listening이 가능합니다. 내가 이때 자음을 몇 개 한번 들고 나와 봤는데요. 자, 보세요. 이 소리도 한국 분들이 많이 틀린다고 하십니다. 이 소리를 구분 못 하시는 이유는요, 이 소리를 정확하게 낼 수 없기 때문인데요. 또 한 가지는요, 잘못 배우신 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발음을 잘 못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틀린 발음을 전수해 주신 분입니다. 틀린 발음을 배웠으면 틀린 발음을 열심히 연습합니다. 그러면 실전에서 틀린 발음을 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어 발음을 못하는 게 아니라요, 콩글리시를 잘하시는 겁니다. Why? 허구한 날 콩글리시를 연습하셨으니까. 잘 보세요. P자는 한국 분들이 큰 문제가 없으십니다. 근데 F자를 갖다가 다들 잘못 배우셨어요. 제가 TV에서도 많이 봅니다. F자는 이렇게 발음합니다 하면서 이런 소리를 내주십니다. 절대 이 소리는 정확한 F 발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고요? 보여드릴게요. 길게 셀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 터지는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잘 보세요. 발음이 조금 좋으신 분도 fine, 터지는 소리가 나죠? 보세요. fine. 비슷하게 들려요. 3개만 들어볼게요. fine. 그래서 제가 발음을 가리키될 때 스텝이 있거든요. 무조건 쫓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입술을 윗니에 안 닿게 한번 해보세요. fine. 이러면요, 정확한 소리는 아니죠. 그렇지만 절대 P자하고 혼동되지 않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fine. 거기서 조금만 더 닿으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 터쳐주지 않고 3개만 듭니다. fine. P, fee.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fine. 셌습니까? 안 셌습니까? 단어를 듣지 말고 세는지 안 세는지만 체크를 하십니다. fine. 셌죠? 그러므로 F이고 F이기 때문에 fine이 되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 해볼까요? P. 입술 뚝 떨어지는 소리가 나죠? 바로 이 소리입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F자를 갖다가 fine 이렇게 배우지 못하고 이렇게 배우셨다면요,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냈겠습니까? 최고의 상황에서는요, 이 소리를 내게 됩니다. 잘못 배우신 분들은 잘못 배운 소리를 연습하기 때문에 잘못 배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소리를 배우고 정확한 연습을 하면요. 정확한 습관을 갖기 때문에 실전에서 어떤 소리가 나올까요? 예, 정확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R자 같은 경우도요. 빼먹었네요. 이 소리도 한국 분들이 구분을 못한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또 여러분 타짜 아시죠? 속임수에 도박을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요. 카드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그런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카드를 봐도 화투를 보아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눈이 좋아서? I don't think so.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약속된 위치에 표시를 해놓고요. 그 약속된 위치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카드라든가 화투장을 전부를 다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게 찾아내지 못하는 거죠. 이런 아까도 P자와 F자는 새느냐 터지느냐 요것만 되는데요. R자도 비슷합니다. 자, R자라는 발음은 굉장히 한국적인 발음입니다. R 이 정도가 되는데요. 얘는 L 이 소리를 들으실 때는요. 뭐 혀가 떠는 듯한 소리가 들리죠? 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언제나 그렇지는 않지만요. 뒤에 모음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습니다만 요게 R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R자를 R 이런 소리를 들으셨다면요. 잘못 배우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으셨다면요. Again, welcome. 예, 왜냐하면 여러분은 정확한 소리를 배우실게 될 테니까요. 혀끝 떨리는 것을 잘 들으세요. Right. 입술이 왁 하는 소리와 요걸 듣습니다. L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 L자입니다. 절대 르르르가 아닙니다. right. 무얼 듣느냐? 두 개를 들을 수 있습니다. 혀끝 떨리냐? 혀끝이 안 떨리느냐? 입술이 쇽 당겨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느냐?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right, 왕 이런 소리 들렸죠? 그리고 혀가 떨었죠? 얘는 right가 되는 겁니다. light, 얘요 wrist, 얘는 list, row, low, 혀가 입천장에 붙은 소리가 납니다. low, row. 자, 그러면 이게 R자인지 L자인지만 한번 맞춰보세요. wrist. 혀끝이 떨렸습니까? 안 떨렸습니까? 제가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드릴게요. wrist. 반대 거요. list. 한 개만 더 해볼까요? right. 뭐였습니까? 예, 이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를 할 때도요, 무조건 보시지 마시고요, 이 타짜들이 만들어 놓은 그 표식, 그것만 하게 되면요, 순식간에 리스닝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희 학생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발음을 배우니까 실제 발음보다 리스닝은 순식간에 좋아진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아까 언년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 번만 들어놓게 되면요. 실전에서 언년 나오게 되면 바로 알아듣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가지고요. 억양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억양과 강세를 한번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영어 아까 pine 할 때 보면요. pine이 몇 음절입니까? 제가 pine 이렇게 하지 않았죠. pine. 발음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Thank you. 이 소리는요. 이중모음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성조가 이렇게 됩니다. 이 네 단어는요. 전부 다 I 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I. 예, 이 소리를, 이 성조, 이 꺾임을 바탕으로 합니다. 절대 이 이상을 가지고 무조건 여러분이 꺾어주시면 안 됩니다. 변화는 있습니다. 뭘로 주느냐? 강세로 줍니다. 근데 여러분, 라이크 몇 음절입니까? 1음절입니다. 그래서 라이크 이렇게 발음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는요. 이 음을 타고요. like 한 번에 발음해 주시면 훨씬 좋은 소리가 납니다. 이런 경우에도 my tie 그러면 실제 발음을 해봐요. 여러분 음을 따라하면서 I like my tie 어떻게 소리가 조금 비슷해지는 것 같나요?
I like my tie. I like my tie. I like my tie. 조금은 비슷한데요. 그렇게 맛이 있지는 않습니다. 요때 조미료가 들어가죠. 뭘까요? 강세입니다. 한번 요걸 세게 볼까요? 그래프의 모양이 크게 변했나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강세는요, 이 굴곡을 당겨주느냐, 낮춰주느냐, 늘려주느냐입니다. 그러면 I like my tie. 한번 따라해보세요. I like my tie. I like my tie. 얘만 세게 볼게요. I like my tie. 자연스럽게 하면 I like my tie. I like my tie. 계속 요 꺾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얘를 세게 하면 어떻게 변화가 오느냐 보세요. I like my 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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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죠? 의미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한 단어를 10단어처럼 발음하고 한 문장을 10문장처럼 얘기해라. 이 모든 비밀이요. 성조와 강세에 있습니다. 만약에 I like my tie 하게 되면요. 나는 내 타이가 좋다. 정말 좋아한다. 그렇게 될 거고요. I like my tie. 그러면요. I don't like your tie. 나는 내 타이가 좋지. 네 거는 싫다. 요 정도의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성조를 무조건 창출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like 이런 분한테는 like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때도 이 단어의 생김새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양파를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해보세요.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다시 한번요. 기억이 잘 안 나신다고요? 하나, 둘, 셋. 네. onion. 맞습니까? 아까 배웠죠, 저희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기억나신 분도 있고 안 나신 분도 있습니다. 최소한 안 나신 분들도 맞아, 그거였지. 이렇게 되면요. 스피킹은 아직 안 되는 거지만 listening은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 onion 하셨다면 speaking과 listening이 동시에 된 겁니다. Third, 발음은 문법 자동화를 가능하게 해준다. 여러분들 중에 문법 좋으신 분들 많죠. 근데 실전에서 잘 안 되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르려고 노래방에 갔을 때 처음 한 번도 안 본 노래를 부르려고 하십니까? 불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부르려고 한다면 안 나오겠죠. 그리고 그런 일을 아마 try 하지도 않을 겁니다. 많은 한국 분들은요, 영어를 하실 때 실은 그런 것을 try 합니다.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노래를 즉석에서 부르려고. 제가 이 언어를 연구해 봤는데요. 사람들이 말을 내뱉는 과정이요. 절대 즉석에서 딱 단어를 문법적으로 이렇게 찾아내고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정확한 발음으로 내뱉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네.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를 때 이미 노래를 많이 연습해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 뭘 부릅니까? 18번을 부르죠. 마치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을 연습하실 때 많이 해놓은 다음에 그걸 하나의 발음 연습으로 계속 해가지고 노래처럼 엮어놓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그 노래를 빼쓰는 겁니다. 그걸 오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국 분들이 이런 문구를 생각을 하려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동사가 뭐고 목적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났어요. 끝. 좋습니다. 그럼 이걸 말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또 가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곡이 생각이 안 나요. 황당한 경우죠. 그래서 한국 분들이 아무리 문법이 좋고 어휘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버벅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엮는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네 단어를 갖다가 let me eat it 이렇게 콩글리시로 발음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영어 발음으로 let me eat it 이렇게 해도 좋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Why? 음을 하나하나씩과 똑같기 때문에요. 그럼 얘네들을 붙여야 되는데요. 저는 동사 뒤에 오는 목적격 대명사를 언제나 붙여서 발음해라. 그러는데요. 재미난 거 하나 알려 드릴게요. 미국 분들은요. 김치를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십니까? 이 정도로 합니다. 김치. 미국 사람 소리 비슷하죠? 대개 이음절일 때요. 앞에가 셀 때가 많고요. 그 다음에 영어에서는 우리 앞에서 본 이자 소리 있죠? 이 그리고 꺾이지 않는 이 두 소리가 있는데요.
마지막에 이에 해당되는 소리가 올 때는요, 언제나 꺾이는 소리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김, 요걸 세게 하고요, 뒤에를 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김치, 김치. 이것도 실전에 엄청난 내공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얘가 어떻게 될까요? 예, 얘가 이렇게 꺾입니다. 거기다가 얘가 조금 세죠. 그러면 이런 시의 굴곡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김치, let me, 김치. 꺾음을 살짝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외워놓으시게 되면요, 실전에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Why? 이건 1절입니다. 노래를 1절을 띄게 되면 2절, 3절은 쉬워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보면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 발음은요, 절대 창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휘죠? 네, 얘가 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Let me eat it. 따라해 보세요. Let me eat it. eat. 꺾임이 있죠. Let me eat it. 잘 들어보세요. 어디를 세게 하는가요? Let me eat it. Let me eat it. 아, 얘가 조금 더 세지는구나. 예, 그럼 얘가 강세가 있는 겁니다. 얘를 더 세게 해보세요. Let me eat it.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여기 1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2절, 3절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보다 이 단어를 추가해 보겠어요. 그러면 얘는 성조가 똑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붙여보겠죠. 그러면 let me 한 다음에 eat it 대신 see it. let me eat it. let me see it.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조금 변형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take라는 단어를 추가한다. 우리가 이중모 배웠습니다. 그래서 take는요, 요런 정도로 꺾어줍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it을 붙이면요, take it. let me take it. let me see it. let me eat it. 이래서요, 여러분이 하나의 형태를 연구한 다음에 거기다 단어만 바꾸어서 계속 발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났을 때 어디서 만약에 let me가 나오게 되면 언제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let me, 뭐 let me do it, let me see it.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또 조금 다른 형태를 볼까요? 이런 경우에서도 한국 분들이 이 소리는요, 하루에도 수십 번 합니다. 그러나 발음이 안 좋아요. 그럼 매번 곤란을 겪게 되겠죠. 제가 이걸 갖다가 만약에 원어민 정도로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요. This is a. 만약에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조금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요, 이 this is a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요. 앞에서 본 이 정도의 호흡으로 this is 한 다음에 어를 붙여보세요. This is a. 따라서 해보세요. 이 정도의 호흡을 갖다가 한 번에 있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호흡이 아주 중요합니다. This is a. 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단어를 붙이는데요. 어떤 게 휘일까요? 네, 한국분이 이 단어들도 많이 혼동하시는데 우리가 영어 모음에 이에 해당되는 소리가 두 개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휘고 하나는 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휠 거라고 아마 guess를 하셨을 텐데요. 예, you're right. 그러면요, 어떻게 한다? This is a sheep. This is a ship. 그래서 요것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다른 단어를 집어넣고 싶다? 만약에 chalk를 집어넣고 싶으면요, this is a.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chalk.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chalk 발음만 외우시게 되면 여기다가 계속 replace, 대치를 시켜서 쓸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This is a sheep. This is a ship. 요 정도로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것도 이런 게 있는데요. 한국 분들이 관사를 잘 못 들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듣는 방법을 몰라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어민이 이런 걸 갖다가 he has a sheep, he has a sheep 하게 되면요, he has까지는 들린 것 같은데 a sheep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대개의 미국 사람들이 빠른 스피드로 영어를 할 때는요, 어를 띄어서 발음하지 않고요, 여기다 붙입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발음이 나올까요? has a. 이게 has a 이 정도로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has a. 그래서 얘가 꺾일까요? 안 꺾일까요? 꺾이죠. 그러면요, he has a sheep. he has a sheep.
마치 네 단어의 문장을 세 단어 문장처럼 발음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해봐요. He has a sheep. 밑에 거 하게 되면요. He has a,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다가 ship. 이 정도의 허브로 ship 해주면 he has a ship.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을 발음하실 때도요. 절대 앞으로는 이걸 즉석에서 단어를 모아서 내뱉는다. No.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것도. 문법은요. 마치 작곡 내지는 자동차 정비사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발음은 무엇이냐? 피아노 연주, 때로는 자동차 운전사. 운전을 할 때요. 정비를 하지 않고 작곡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지 않고 플레이를 하면서 작곡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음으로요. 마치 여러분들이 한번 배운 노래는 10년, 20년 뒤에도 기억이 나죠? 똑같습니다. 이런 문장도요. 여러분이 이런 형태를 한번 딱 해놨으면 뒤에다 이 단어만 바꾸어 집어넣으면 2절, 3절이 되기 때문에 문장, 그러니까 문법 자동화는요. 발음을 잘 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도 전번 앞에서 했는데요. 큰 소리로 발음을 해라. 아니면 입을 크게 벌려라. 이런 소리 하실 때요. 턱을 많이 벌리면 안 됩니다. 근데 저희 학생 중에 한 분이요. 이런 걸 발음을 하는데 This is a hip. 이런 식의 발음을 합니다. 제가 조금 과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턱을 조금 덜 벌려야 된다. 너무나 많이 벌리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실은 자기가 영어를 그동안 오랫동안 배웠는데 오래 배우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영어를 할 때 턱을 크게 벌리고 해라. 그래서 자꾸 턱을 크게 벌려서 턱을 다물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영어를 할 때는. 즉 그분은 턱을 벌리는 게 자동화가 됐죠. 습관을 들이실 때는요. 정확한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다음 순서는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 영어를 배웠습니다. 인터뷰에서나 스피킹 테스트, 실전에 갔을 때 얼마큼 도움이 되는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ourth, 발음은요. 발음의 종착역은 말하기와 듣기인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실전에서 많은 여러분한테 이득을 갖다 드릴 겁니다. 여러분 중에 스피킹 테스트라던가 아니면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 그때 발음이 어떤 작용을 할까요?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 차트를 그려놨는데요. 보통 이제 스피킹 테스트를 보게 되면요. grammar, fluency, 한국말로 할게요. 문법, 유창성, 용법, 그 다음에 vocabulary, 단어요. 그 다음에 pronunciation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pronunciation은 전체의 한 20%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되게 pronunciation이 좋기 때문에 20% 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 학생들 중에서 제 이제 학원에 찾아오신 학생들 중에서 스피킹 파트에 문제가 많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자기가 발음이 나쁘지만 그렇게 점수가 안 좋은지 이해가 안 된다. 되게 한국 분들은 여기는 몰라도 여기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웃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하지 않느냐. 미국 사람들은 발음이 좋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할 때 정확한 문법을 사용하는지 용법이 좋은지 고급 단어를 사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분들 발음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의 점수를 받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이치가요. 식물학의 절대 법칙에 있는데 발음이 나쁘면요. 이 이상의 문법이라던가 유창성을 체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발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 현 실정에서는요. 발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발음을 요 정도 좋게 했으면요. 얘네들은요. 저절로 올라옵니다. 왜?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시험 채점자가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잘 알아들어요. 당연히 점수를 더 주겠죠. 그러나 이분이 플루언시를 점수를 올리려면요. 플루언시가 발음보다 낮기 때문에 이분은 플루언시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공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계속 발음이 좋아지게 되면은 다른 분야에서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스피킹 시험을 보시는데 발음이 안 좋은데 문법도 안 좋고 단어도 모른다. 네, 발음만 해가지고 크게 덕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어느 정도 문법도 되고 단어도 알고 그러는데 발음이 안 좋다. 네, 발음을
공부하시면 바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요, 이런 경우는 뭐 토플하거나 토익 같은 경우겠지만요, 인터뷰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NCLEX라는 시험을 제가 하나 들어본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간호사분들이 시험을 보시는데, 되게 시험은 잘 보는데 한국 분들 시험은 뭐 귀신같이 잘 보니까요. 그런데 인터뷰에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이때도 뭡니까? 발음입니다. 인터뷰를 보게 되면은요, 사람은요, 실력이 순간순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 어떤 실력이 있습니다. 이 정도. 인터뷰를 보는 이유는요, 이 실력을 체크하기 위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봤던 그래프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처음에 딱 말을 하는데 버벅댑니다. 아, 이 사람의 실력이 요 정도 되겠구나. 그런데 말을 자꾸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조금 실력이 더 좋긴 좋은 것 같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본인의 실력으로 올라오는데요. 어떻게 되죠? 인터뷰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인터뷰가 상황 종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받는 점수는 자기의 실제 점수보다 이 정도를 낮게 받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바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나 어떤 분은 실력은 별로 없지만 말이 유창합니다. 그래서 척 들어왔는데 이 사람 영어 잘하는가 보구나. 그리고 몇 가지 설명을 하는데 아주 조리 있게 설명을 해요. 그럼 여기서 시작하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실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발음이 좋았고 이 사람이 유창했기 때문에 선입견이 있거든요. 이 정도에서 시작한 그걸 한순간에 뚝 떨어지지 못합니다. 이 정도에서 테스트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분은 실제 실력보다 이 정도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피킹 테스트라던가 인터뷰를 보셨을 때 점수가 잘 안 나왔을 경우에요. 그때 발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 발음 실력이 다른 실력에 비해서 부족하다. 필히 발음을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발음. 많은 분들이요. 발음이라는 것은 이미 10살이 넘어가면 불가능하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시거든요. 만약 그렇다면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도 않고 한국에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발음은요. 나이가 먹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방법을 정확하게 하게 되면요. 큰 문제가 없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 하세요. 나는 나이가 먹어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한 결과를 지금 그래프로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한번 대강 보세요. 여기가 원어민 수준의 영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요. 10살, 20살, 30살, 40살 먹게 되면 이제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발음을 습득할 수 있는 실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여기 두 라인이 있는데요. 한 라인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인과 어떤 정도의 수준의 영어를 취득할 수 있느냐. 대개요. 10살 정도 전에 미국을 가시게 되면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 한 6학년만 돼도 조금 늦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3, 4학년 정도에 가시게 되면 거의 완벽한 원어민 발음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점점 그 능력이 떨어져서 한 30대 정도를 지나게 되면요. 그 30살이 넘어서 미국에 도착하시게 되면은 실제로 원어민과 통하는 수준, 이 빨간 줄은요, 통하는 수준입니다. 통하는 수준의 영어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가 되게 되면 거의 이제 그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40대 넘어서 미국 가신 분들은 꼭 어디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내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어떠한 잠재 능력은요, 상당히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달리기를 하게 되면요, 1년 뒤에는 훨씬 잘 달릴 수 있죠. 이게 바로 잠재 능력인데요. 여러분의 발음 실력이 이 정도가 있을 때요, 원어민까지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여기까지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잠재적으로 잘할 수 있는, 여러분이 지금 하루에 1km를 달릴 수 있다면 1년, 2년 뒤에 3km, 4km, 때로는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그래서요, 이 위에 보면은 잠재 능력은요, 제가 학생분들을 가르쳐 보게 되면은 제 학생분들 중에서 50대, 60대 분도 계셨는데요.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연습을 오랫동안 하시게 되면 한 몇 달 정도만 되더라도요. 이 원어민들과 기초적인 대화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상황까지 가는데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를 막론하고. 그러면 이분이 나이가 15살이다?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에서도.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그 누구라도 원어민과 통할 수 있는 정도의 발음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네, 방법입니다. 무조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방법으로 마치 마술의 술수를 배우듯 마술을 배우면 기초적인 마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잘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연습 기간은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몇 달이면 벌써 여러분이 굉장히 다른 본인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분들은 새들이 다 좋은데 발음이 중요한 것 같다 오늘부터. 근데 원어민한테 배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럴까요? I don't think so. Why? 왜 그러냐면요, 한국 분들이 한국말 하실 때요, 이 어디서 소리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쉽게 고치지 못합니다. 원어민들이 영어를 잘하는 것은요, 한국 분들이 한국말을 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나올 뿐이지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이 잘하는 말은 뭐죠? Repeat after me. 예, repeat after me. 내가 원어민들을 repeat after him 할 수 있으면, 그 사람 따라 할 수 있으면 내 한국에서 발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이 repeat after me 하는 것 갖다가 저는 앵무새 작전이라고 합니다. 원어민의 소리를 따라 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이요, CD만 보아도, 텔레비만 보아도 충분합니다.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 때는요, 절대 무작정 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 보여드렸던 그러한 방법으로 소리를 어떻게 꺾어라, 턱을 얼마큼 벌려라 하면서 수동적으로 하나씩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시일 안에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발음을 향상시켜 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